온작품 읽기와 그림을 활용한 깊이 있는 수업 1차 시 깊게 읽고 넓게 그리기. 그동안의 국어 교과서 속 작품들과 다르게 저희가 이번 연수에서 배울 깊게 읽기에서는 분절적인 국어 교과서 속의 텍스트가 아닌 책 한 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국어과 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됩니다. 교사들이 정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교재를 구성할 수 있어서 교사가 이러한 작품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깊게 읽고 또 넓게 그리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그리기뿐만 아니라 몸짓, 소리내기, 음악, 이야기하기, 그리기, 또 탐험, 실습, 실험, 실습 등등 활동 중심으로 이런 깊게 읽기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수에서는 프로젝트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여러 가지 아이들과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깊게 읽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넓게 그리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읽기와 넓게 그리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깊게 읽기. 선생님, 국어 교과서 받아보셨나요? 새로운 교과서를 받으면 마음도 새롭고 두근두근하는 마음, 그것보다는 막막함 먼저 들 것입니다. 특히 개정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는 첫 해에는 교과를 맡은 선생님들께서는 기존 자료도 부족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 교재 연구도 매우 열심히 하시겠죠? 지금까지는 국어 교과서는 교과서 분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문학작품의 일부분만이 실려있고 국어 교과 내용 영역의 갈래에 따라서 더 잘게 쪼개진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목표에 매여서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소설이나 동화의 일부만이 교과서에 인용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깊게 읽기 위해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수록된 텍스트를 읽고 단순히 차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줄거리 요약하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등의 수업이 1차시나 1, 2차시 정도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분절된 텍스트로는 국어과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 단원이라는 게 새롭게 눈에 띕니다. 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국어교육의 주요 개정 방침의 한 축이 독서교육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독서 활동에 초점에 맞추어서 한 학기 한 권 이상의 책을 수업 시간에 읽기로 독서 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작품 읽기 들어보셨죠? 온작품 읽기란 작품을 온전하게 갖춘 형태로 읽는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가끔씩 온책 읽기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본뜻을 담지 못하고 책 읽기의 갈래에 한정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작품 읽기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온작품은 책 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 한 편, 온전한 동화, 온전한 연극, 온전한 영화, 온전한 어린이 글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가 분절되고 쪼개지고 흩어진 것에서 전체성, 마음과 몸, 지식과 삶 이런 것들을 한 작품처럼 보자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온작품 읽기에서는
분절적인 국어 교과서 속의 텍스트가 아닌 책 한 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국어과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록 온작품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부터는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누는 단원이 도입됐습니다. 단순히 온작품을 읽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칫 아이들의 성향과 작품이 맞지 않거나 교사가 수업의 초점을 잘못 잡거나 혹은 흐름을 잃어버리면 엉뚱하게 수업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학년과 협의해서 초등학교는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년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작품을 읽고서 다양한 표현 활동과 연관 짓고서 읽는 작품을 내면하고 문학작품 속에서 자신을 찾아내는 방법을 좀 더 전략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통해서 각 학년별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온전한 작품을 읽어보고요. 교사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수에서 읽어볼 책은 휠체어를 타는 친구, 쉬는 시간 언제 오나, 펭귄 365, 이웃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까, 9살 마음사전, 우리 동네 전설은, 소리질러 운동장, 서차를 전하는 아이, 동시집 읽기,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넘어진 교실 등입니다. 이렇게 작품 하나를 가지고서 깊게 읽기를 한다면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재를 구성할 수 있고요. 교사가 온 작품을 어떻게 교육할지 굉장히 깊은 안목과 실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연수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요. 깊이 읽고 또 표현하기 중에서는 그리기를 중심으로 이제 연수를 전개할 것입니다. 대부분 국어과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를 연계한 프로젝트, 문제 해결 학습이 될 것입니다. 넓게 그리기.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농경사회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말, 산업사회와 정보화 시대 초기에는 텍스트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 과잉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로 된 정보는 분명 유용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서 개인이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은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사회는 텍스트의 시대에서 이미지의 시대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보 전달 수단이 영상을 포함한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선생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 손에는 스마트폰 대신 투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투지폰에 문자 메시지 글자 수 제한이 있었는데 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40글자 80바이트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넘어가면 MMS로 전환되면서 건당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지금에는 투지폰을 사용하던 시절과는 연락을 주고받는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를 한 가지 꼽는다면 바로 이모티콘과 스티커, 즉 이미지의 사용입니다.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활자보다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의 형태 중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비주얼 싱킹, 인포그래픽 등의 새로운 정보 전달 도구가 생겨났습니다. 루돌프 아르나임은 시각적 사고, 미술의 인지 심리학적 기초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구상할 때 이미지의 형태로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을 직접 보고 만지고 이리저리 조작하면서 또는 마음에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를 조작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사고합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기 전에 잡동사니를 어디에 배치하고 정리할 것인가? 집에 가는 길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글자나 숫자를 가르칠 때 커다란 그림 카드를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생님 평소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개념을 그림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되었던 경험을 해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활용하면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 장기 기억은 물론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복잡한 내용을 정리할 때도 매우 용이합니다. 이미지를 활용하는 비주얼 싱킹 들어보셨죠? 비주얼 싱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런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사람들은 이미지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이미지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서 이미지의 활용도가 높아진 이유입니다. 비주얼 싱킹, 이미지를 활용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림 그리기와 다른 점은 수많은 정보를 이미지 한 장으로 담기 위해서 상당한 고등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해야 되고요. 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텍스트 중심의 시대에서 이미지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비단 우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서적, 가정과 사무실의 다양한 매체, 거리의 진열대와 광고에 이르기까지 그림이 빠져있는 곳은 없고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그림이 하나의 학습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현대가 텍스트를 활용한 소통 방식보다는 이미지를 통한 감각적이고 명료한 소통 방식이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트위터보다는 인스타그램 같은 이미지 중심의 SNS가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텍스트가 가득한 책보다는 웹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 책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텍스트의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아날로그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텍스트의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다가 이미지의 시대, 디지털 시대로 이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미지의 시대에 잘 적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 잘 적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이는 태어날 때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 전략가 돈 탭스콧은 2008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에서 이들을 두고서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이자 최초의 글로벌 세대라는 평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와 자료를 접하고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거부감 없이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인 이들을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기를 힘들어하고요. 글을 쓰거나 읽는 것도 매우 지겨워합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집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오랫동안 사색하고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여 과업을 해내는 데 강합니다. 또 멀티태스킹 능력도 강합니다.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자신이 뭔가 꽂힌 과업에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최근에 웹드라마나 SNS에 공유되는 각종 동영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UCC 시대만 하더라도요, 영상이 5에서 10분 정도로 하나의 클립마다 호흡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웹드라마나 SNS용 동영상들은 대부분은 1분에서 3분 사이이고 나레이션 속도나 각 영상 클립의 호흡도 매우 짧습니다.
영상 콘텐츠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 임팩트가 가득한 이미지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공개 수업을 하거나 장학 수업을 할 때 동기유발 자료로 어떤 것을 주로 쓰시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동영상 자료 혹은 우리 반 아이들 사진 혹은 아이들한테 익숙한 이미지 자료를 사용합니다. 수업에서 동기유발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져들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깊게 읽고 또 비주얼 싱킹 같은 이미지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지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수의 대부분의 활동은 아이들과 차분히 깊게 읽고 그리고 이미지로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활동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된다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과 공감대를 갖기도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친구가 일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글과 그림을 이용해 제안하는 글쓰기를 한다거나 우리 동네에 대한 책을 읽고 마을 지도 그리기, 계절을 나타내는 소리를 표현하기, 나만의 책 만들기, 우리 동네 전설 만들기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합니다. 또한 운동부에 대한 작품을 읽고 시나 희곡으로 바꾸어 쓰기, 동아리 모집 포스터 그리기, 막야 구하기, 운동장 넓이 구하기 등의 활동, 역사와 관련된 작품을 읽고 주인공 아이의 얼굴 상상하여 그리기, 토론하기, 개사에서 노래 부르기, 동학농민운동 전개과정 지도 그리기, 이야기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학년 마음사전 책을 읽고 감정 경험 공유하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살펴보기, 10살 마음사전 책 만들기 등의 활동, 장점을 단어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장점 마켓 놀이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 연수에서 진행했습니다. 또 동시집을 읽었다면 동시집 골라 읽기, 인상 깊은 시, 사컷 만화 그려 시 소개하기, 비유적 표현하기, 시 쓰기, 컴퓨터실에서 시를 쓰기, 시와 그리기, 우리 반 동시집 만들기 등의 활동, 고학년은 무기, 강점카드 만들기, 재능 기부 활동, 이야기 바꾸어 쓰기, 희곡으로 나타내어 연극하기 등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도 충실하게 구현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깊게 읽고 그리고 넓게 알아보세요. 깊게 읽고 넓게 그리기를 단순히 국어 수업에만 국한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수업을 접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을 읽고 독후 활동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의할 점이 있겠죠? 미술 시간 같은 국어 시간, 미술 시간 같은 사회 시간, 목표나 본질보다는 활동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북아트 만들기를 한다고 해서 북아트를 만드는 자체에 많이 집중하고 본인이 만들 책 내용에 대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시각적인 활동을 하면 그야말로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깊이 있는 배움을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깊게 읽는 활동은 단시간에 끝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책을 읽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취 기준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실질적인 근거로서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교과서와 차시 목표를 먼저 살펴보기보다는 성취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성취 기준과
교과서 차시 목표를 비교해보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깊게 읽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방법은 첫째, 순서의 변경이 있습니다. 한 교과나 여러 교과의 수업에서 작품에 따라서 이제 교육 내용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단원의 순서를 바꾸거나 한 단원 내에서 내용 전개 순서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유형입니다. 둘째로 내용을 축약하거나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고려하거나 학생이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단원이나 단원의 일부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인데요. 저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핵심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용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 실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단원 내용의 일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교과서 이외의 내용으로 대체하는 유형이고, 우리가 깊게 읽기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재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재구성으로 아주 적극적인 재구성에 속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우리 본 연수에서도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각 작품별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분석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선생님의 독서. 저는 비주얼 싱킹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주얼 싱킹을 강의하면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생님이 먼저 비주얼 싱커가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연극을 수업에 활용하시는 선생님은 연극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마술을 수업에 활용하시는 선생님은 마술을 직접 하는 것을 즐기시는 선생님입니다. 토의 토론을 자주 하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삶이 토의 토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주얼 싱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비주얼 싱커가 되지 않으면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연극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역할극을 지도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부터 책을 즐겨 읽고 특히 책을 깊게 읽는 습관을 들여야 평소 선생님의 삶에서 깊게 읽는 모습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고영성 씨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 8가지 방법이라는 글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현재 30세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7년 전후라고 합니다. 독서하는 시간을 모두 합쳐봐야 10개월인데 말이죠. 책을 읽을 때는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정 장소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신이 책을 읽기에 최적의 장소를 물색합니다. 독서하기에 기분이 좋은 장소여도 좋고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여도 좋습니다. 저는 처음 독서 습관을 만들 때 카페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커피도 좋고 폼도 낮고 시원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특정 장소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인지부조화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읽는 겁니다. 독서를 하기 싫을 때도 그냥 읽고 이제 나는 읽기 싫은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가 독서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봐봐. 난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데 난 원래 독서를 좋아한다고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인지부조화를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방법입니다. 읽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사는 게 아니라 5권에서 10권 정도 책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집에 잘 보이는 장소에 딱 진열해 놓습니다. 눈에 자주 밟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읽을 책들이 저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5번째로 독서 모임을 만듭니다.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읽게 되겠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유익함을 주지만 일단 어떻게든 반강제적으로라도
독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3, 4권을 동시에 읽기입니다. 책이 재미없을 때 억지로 읽는 것보다 그냥 덮고 다른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3권 정도를 동시에 읽는데요. 이제 다시 전에 봤던 책을 보게 되면 이제 감사하게도 이미 이렇게 많이 읽어놨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재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4권에 한 번은 기존의 명저나 이제 중요한 책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독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제 정말 좋아하고 재밌게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재독은 이제 책 읽기 슬럼프 탈출에 매우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8번째로는 주변에 다독가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주로 이용하시는 SNS에서 다독하시는 분과 이제 이웃이 되어보세요. 책과 관련된 콘텐츠가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 다독가의 포스팅을 보는 것만으로 자극이 됩니다. 우와,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와, 저 사람은 책을 언제나 저렇게 읽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떠세요? 저도 최근에는 좀 바빠졌다는 이유로 책을 많이 사놓고서 읽지 못했는데요. 반성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책을 깊게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저는 책을 깊게 읽고 가능하면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 연수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책이나 강의를 깊게 읽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을 전달하기도 쉽고 정리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과 공감대 형성도 쉽습니다. 지금 보는 예시 그림은 제가 김도인 씨가 2016년도에 쓴 숨쉬듯 가볍게라는 책을 보고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